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한국 가요계의 전설, 가왕 조용필 씨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와의 인연을 알아볼까 합니다. 신승훈 씨는 1966년생으로 1990년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데뷔했는데요. 그 당시 인기 대단했었습니다. 신승훈 씨는 1집부터 7집까지 정규 앨범 7연속 밀리언셀러 가수이며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이전까지 한국 가요 음반 역사상 총 누적 판매량 1위였던 가수이기도 하죠. 1991년 MBC 라디오에서 조용필 씨는 조용필의 나이트쇼를 잠깐 진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승훈 씨가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었죠. 신승훈 씨가 90년 11월에 데뷔했으니 그 당시로는 완전 신인이었지. 이날 신승훈 씨는 인기 있으니 좋다며 박수도 받고 라고 하셨던 분이 신승훈 씨지. 그리고 91년 같은 해입니다. KBS 홀 개관 공연이 있었는데요. 조용필 씨 콘서트였습니다. 이때 조용필 씨는 신승훈 씨와 신승훈 씨의 곡이지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듀엣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지난 2013년 힐링 캠프에 출연한 신승훈 씨는 남의 노래 잘 안 부르시는 분인데 제가 만든 노래를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었지요. 조용필 씨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이 신승훈이라며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하는데 참 노래를 잘해서 기대가 되는 후배라고 했습니다. 노래 한 곡이 잘 돼서 히트를 넣는 가수들도 있지만 신승훈 씨는 이미 무명 시절 많은 스테이지를 쌓아 노력을 많이 한 가수라며 많은 기대가 되는 가수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신승훈 씨는 1993년 말레이시아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갔을 때 조용필 씨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었지요. 디프리 장소에서 친구여 의 중국어 버전이 흘러나왔고 신승훈 씨는 이 노래 한국 노래다 라고 했더니 중국계 스텝이 중국 노래라고 우겼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 조용필 씨의 노래가 중화권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돌이켜보면 놀랍기만 하다며 원조 한류의 가치는 반드시 재조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신승훈 씨는 어릴 적 기억에 뚜렷이 각인된 노래가 있는데 조용필 선배의 고추 잠자리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추석, 성묘를 가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처음 틀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꽤나 좋아했었는데요. 고추 잠자리에서 받았던 강렬한 인상은 다른 노래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었다고 하지요. 분명 그 시대에 다른 노래와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가성이라는 창법을 처음 접한 것도 이 노래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신승훈 씨가 2000년 데뷔 후 10주년을 맞아 7집을 준비하던데 가사를 쓰던 중 자연스럽게 엄마야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하지요. 엄마야라는 말을 노랫말로 쓰기엔 조금 이상하다고 해요. 다른 말로 바꿀까 고민하던 중에 조용필 선배의 고추 잠자리가 생각났고 그래서 자신 있게 새 노래 엄마야를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신승훈 씨의 또 하나의 히트곡 엄마야라고 하지요. 조용필 씨 35주년 기념 콘서트에 초대받은 신승훈 씨는 조용필 씨가 창밖의 여자를 부르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요 라고 했더니 너니까 부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도 하지요. 그리고 신승훈 씨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가수 생활 중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가수 인생에서 가장 영광되게 남을 것 같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승훈 씨는 한동안 일본 진출을 전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7년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13,000명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신승훈 씨는 공연을 마치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절반의 성공을 했을 뿐이다.
한류는 싹수조차 보이지 않던 때 조용필 선배는 80년대 후반 한국 음악의 볼모지였던 일본에서 1년에 100회 이상의 콘서트를 했다며 혼이 담긴 열창으로 일본인에게 한국 가요의 힘을 느끼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면 일본 기사들에게 한국 가수를 아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은 조용필을 안다가 아니라 조용필을 좋아한다 라고 답한다고 하지요. 역시 한국의 가왕이 아니라 한류, 전 세계의 가왕이기도 합니다. 2008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성훈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아니라 동년배 가수였다면 조용필을 인정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조용필 선배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것도 팝송 개사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그만큼 조용필 선배는 당시 다른 가수들이 할 수 없었던 음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만약 내가 경쟁자였다면 선배에게 자극받아 음악의 폭을 넓히려 했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성훈 씨는 가수를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조용필처럼 가슴에서 나오는 노래를 하라고 하셨다며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한 신성훈 씨는 조용필 씨와 가끔 술자리를 같이 하는데 음악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하지요. 요즘 나오는 가수들이 어떤 악기들을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고 최신 음악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너도 시간이 흘렀다고 네 음악만 생각하지 말고 요즘 음악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반성을 하게 되었다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죠. 2020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성훈 씨는 네이버 나우의 자이언티의 샤프에 출연했을 때도 조용필 씨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TV에 있는 선배들이 우리 선생님이라며 조용필 선배님과 같은 분들께 저 어땠냐? 라고 물으면 괜찮았어 같은 말을 듣고 싶다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조용필 씨 5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신승훈 씨는 심신, 윤상 씨와 같은 시기에 데뷔한 라이벌이었는데요. 자기만 불러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 넌 라이벌이 누구니? 라고 물으셨고 신승훈 씨는 심신과 윤상, 신승훈이 트로이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난 네 라이벌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시면서 실망이다 라고 하셨다고 하지요. 신승훈 씨는 제가 앞으로 형님을 라이벌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야 된다 라고 하신 분이라고. 신승훈 씨는 그 덕에 생각이 넓어지게 되었다고 인사를 했지요. 조용필 씨와 한잔하고 조용필 씨가 마이크를 잡으면 바로 코러스를 했었는데 제일 잘 맞는 곡이 고추 잠자리였다고 하지요. 신승훈 씨가 가수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 가수가 되고 나서도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신승훈 씨는 배철수 씨의 잼에 나와서도 이전에 있었던 조용필 씨의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전해주며 이제 자신이 선배님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승훈 씨는 조용필 선배 노래를 들으며 청소년 시절을 보낸 그의 팬임이 자랑스럽고 이제는 그의 후배가 되어 음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오랜 시간 좋은 노래 불러주시기를 기원합니다.